어쩌면 좋아. 거기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누가 훔쳐간 거면 어쩌지? 여기는 서울 한복판.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뭔가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인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 여성은 어떤 남자한테 안겨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초반 니콜이에요.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데엔 이유가 있었죠.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들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절 도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바로 한국에서 온 윤이나라는 친구였죠. 이나는 괴롭힘 당하는 저를 보고 못 견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향해 심한 말과 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나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용기 내어 저를 지켜주곤 했죠. 이나도 무서웠을 텐데, 항상 그 아이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한 번만 저를 괴롭히면 선생님들한테 다 잃어버릴 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나가 항상 세게 나오니 그 아이들도 슬슬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이나와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방과 후면 저는 늘 이나네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이나 부모님은 항상 환한 미소로 절 반겨주셨어요. 포근한 포옹과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게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이나와 함께 집에 오면 이나네 어머니께서는 떡볶이나 호떡 같은 맛있는 간식을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간 음식들이라 맛있었던 걸까요? 이나 어머니께서 해주신 간식들을 한 입 베어 물면 항상 달콤함이 터져나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나네 아버지께서는 퇴근하시면 저희를 데리고 공원에 데리고 가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이나와 함께 셋이서 공기놀이를 하곤 했어요. 이나네 아버지께서 큰 손으로 조그만한 공기알들을 다 튕겨내시는데 얼마나 웃겼던지 몰라요. 그렇게 이나네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제게는 너무 신기했고 맛있는 한국 음식에 재미난 놀이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죠. 이후 저는 호기심에 불타올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던 한글도 하루가 다르게 익숙해졌죠.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니 이나도 너무 잘 생각했다면서 매일 열심히 한글을 알려줬어요. 어느 정도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대사를 곱씹으며 실력을 열심히 키웠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고 저는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꿈에 그리던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나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이 가게를 차렸다면서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나네 가게는 보지 않아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나네 부모님이 해주시던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나네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이나네 가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게 앞은 긴 줄로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그 줄들이 다음 건물까지 이어져 있는 거 있죠? 한눈에 봐도 이나네 가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려 점심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이나네 어머니께선 저를 보시곤 반갑게 맞아주셨죠.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며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물어봐 주시는데 그 포근한 눈빛에 왠지 코끝이 찡해오더라고요. 저는 이나가 데려다 준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살펴봤어요. 여기가 퓨전 한식 타코집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메뉴를 훑어보는데 신기한 조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김치 타코, 불고기 타코, 그리고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갈비 타코까지 말이에요. 한식 재료로 멕시코 음식을 만들다니 너무 특이하면서도 궁금해졌어요. 잠시 고민하다 저는 갈비 타코를 주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와 함께 갈비 타코가 나왔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먹음직스러웠어요. 살짝 떨리는 손으로 타코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죠. 와, 이게 무슨 맛이에요? 숯불에 구운 듯한 은은한 연기향부터 느껴지더라고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갈비의 맛이 혀를 감싸는데 육즙이 가득 뺀 살코기는 마치 녹아내릴 듯 부드러웠죠.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갔답니다. 이 갈비 타코는 갈비 맛으로 끝낼 뿐만 아니라 신선한 야채들과 어우러져 마지막은 깔끔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아삭아삭한 생양파랑 톡 쏘는 듯한 고수향이 느끼할 법한 기름기를 싹 잡아주니 갈비 타코를 아주 개운하게 즐길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옥수수로 만든 또띠아의 고소함이 은은하게 감도는데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져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하나둘 집어먹다 보니 어느새 접시가 깨끗이 비워졌어요. 손에 묻은 갈비 양념을 저도 모르게 쪽쪽 빨아가며 어떻게 이런 맛을 낸 건지 감탄하고 있었죠.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모두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타코를 먹어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난의 가게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직접적으로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색다른 메뉴 구성에 놀라고 맛에 반하니 단골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아쉬울 만큼 즐거운 식사였어요. 나가는 길에 이나 어머니를 뵙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꼭 인사를 드렸죠. 환하게 웃으시며 자주 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왠지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난의 따뜻함을 느끼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최근에 대학교에서 유행이 돌듯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됐으니 해외여행을 이곳저곳 다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해외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하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방학 때마다 한국에 가던 이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이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나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죠. 어릴 때부터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 이번 방학에도 한국에 갈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마침 이번에도 할머니를 뵙고 오려고 한다더라고요. 주저없이 저는 이나한테 이번에 한국 갈 때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나의 대답은 1초의 고민도 없이 오케이였죠. 그렇게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와 이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처음 가는 해외여행 때문인지 그렇게 가고 싶던 한국을 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생각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이나는 할머니 댁을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서 지하철을 타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 하면서 핸드폰 전원을 켜고 있었는데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충전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핸드폰이 방전이 되어서 켜지지 않는 거 있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부모님께 연락드리려 했는데 이걸 어쩌나 싶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런 저를 보고 이나가 괜찮다며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이나가 절 데려간 곳은 지하철역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방전된 거랑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나를 빤히 쳐다봤는데 이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웃으면서 앞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나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자 고속 무선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핸드폰을 올려서 서서 조금 기다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이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제 얼굴을 보고는 이나는 씩 웃으면서 걱정 말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금방 핸드폰을 충전하고 지하철을 타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믿기지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와이파이는커녕 인터넷과 전화도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기한 마음에 이나에게 물었더니 한국은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하고 심지어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유튜브를 켰어요. 재밌는 동영상을 보다 보니 어느새 이나 할머니 댁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할머니 집 앞에 서자 문득 긴장이 확 되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 잘 인사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나를 힐끗 쳐다보니 손짓으로 괜찮다는 듯 등을 토닥여주길래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막상 할머니를 뵙고 나니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죠. 이난의 할머니는 저를 손녀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다고 꼭 안아주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짐을 풀고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이나가 갑자기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며 절 붙잡았어요. 뭔가 즐거운 걸 알고 있다는 듯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봐도
그냥 따라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빠르게 절 데려가더라고요. 지하철에 올라탄 이나의 뒤를 졸졸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여의나루역에 도착했어요. 개찰구를 빠져나가자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드넓게 펼쳐진 한강이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강이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여의도 한강공원은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답니다. 공원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자전거 도로까지 말끔하게 깔려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죠. 강가에 앉아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나가 씩 웃으면서 말을 건넸어요.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열심히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뭐라는 건지 슬쩍 엿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더러 20분만 기다리라는 게 아니겠어요? 궁금해 미칠 지경인데 이나는 말을 아끼며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어쩔 수 없이 궁금한 마음을 달래며 강가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겼죠. 햇볕이 따스하게 피부에 내리쬐고 나뭇잎 사이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자연이 주는 평온함에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나가 뭘 숨기고 있는 건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나가 방긋 웃으며 다가오더니 이제 잠깐 어디 갔다 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변에 널려있는 짐들이 걱정되어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면 큰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는 걸음을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얌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어디로 가는 건지, 짐은 괜찮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이나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저도 걱정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나가 절 데려간 곳은 배달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강공원에는 이런 배달존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죠. 배달앱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배송 메시지란에 배달존 위치만 정확히 써놓으면 알아서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제야 이나가 20분 전에 열심히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를 깨달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음식 포장을 풀더니 이나에게 건네주고는 휙 사라지더라고요. 주문부터 음식을 받을 때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에 저는 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나가 주문한 음식은 다름 아닌 양념치킨이었어요. 새빨갛게 양념이 발라진 치킨이 저를 유혹하듯 반짝이고 있었죠. 비주얼만 봐도 입안에 불이 날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살짝 겁이 났달까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나네 집에서 늘 매콤한 걸 먹으며 단련해왔던 제 혀를 믿었어요. 이나네 어머니께서 항상 해주시던 떡볶이 덕분에 어지간한 매운맛쯤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설령 매워도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호기롭게 저는 양념치킨을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에 쏙 넣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치킨이 새빨간 양념에 푹 절여져 있는데도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쫄깃한 맛에 좋아하라니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닭다리살만 쓴 건지 씹을 때마다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뼈를 발라내는 수고로움 없이 그냥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요? 매콤달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살코기가 입안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맛에 저도 모르게 와 이거 진짜 미쳤네 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나와 나란히 앉아 맛있는 치킨에 푹 빠져 먹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더라고요. 붉게 물든 노을이 한강 위로 아른아른 일렁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 빛을 받으며 이나와 이런저런 나눈 대화는 꿈만 같았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죠. 근데 주변이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쉬운 마음에 해가 저무는 것만 빤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려서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속상해하는 걸 알아챘는지 이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고선 제 손을 잡더니 또 씩 웃으며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는 또 말도 안 해주고 그저 자기를 따라오라고만 했죠. 궁금한 마음을 안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도착한 곳은 어두컴컴하지만 분위기가 예쁜 음식점처럼 보였어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은근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어두워 보였는데 막상 안에 들어서니 세련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먼저 눈에 띄었죠.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나에게 물었어요. 여긴 또 무슨 맛집이냐고요.
근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맛집이라기보다는 우리 또래 친구들이 자주 찾는 술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왔으니 현지의 술도 맛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데리고 온 거라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자 이나가 먼저 안주 메뉴를 고르라고 권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이나한테 추천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나는 누룽지탕이 맛있다면서 누룽지탕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나가 점원을 부르는 대신에 테이블 위에 올려진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건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아까 고른 누룽지탕은 물론이고 콘치즈에 소주까지 한꺼번에 주문을 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한 마음에 이나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태블릿을 만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런 저를 보며 이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게 흔한 일이 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메뉴를 보고 터치하면 바로 주방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받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거였죠. 그 편리함이 살짝 부러워지더라고요. 저도 방학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이면 주문을 받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죠.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쯤엔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던 게 기억에 또렷하거든요. 누룽지탕을 기다리며 이나와 소주를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 위에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그만 술을 조금 엎질러버리고 말았죠. 당황해서 이나를 쳐다봤더니 이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나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테이블에서 저희에게 게임 신청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술을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승부를 겨룬다니 정말 신선한 문화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어떤 게임인지 물어봤더니 똑같은 그림 맞추기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그림 두 개를 찾아 맞추는 간단한 방법의 게임이었어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겨버릴 수 있다고 하며 제발 제가 게임해보면 안 되냐고 이나한테 부탁했어요.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걸 느끼며 이나를 바라봤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게임이야 식은 죽 먹기일 텐데 제가 누구한테 지겠어요? 자신만만하게 저는 게임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게임에서 진 사람은 소주값을 내는 거였죠. 그렇게 다 발라버리겠어. 나는 마음가짐으로 막상 게임을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죠. 점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이나만 멍하니 쳐다봤죠. 속상한 마음에 저를 이겨버린 그 테이블에 다시 게임 신청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주를 걸었죠. 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집중력을 발휘해봤지만 또다시 크게 져버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렇다 치고 세 번째도 연달아서 져버리니 자존심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분한 마음에 이길 때까지 계속 도전하려던 참이었죠. 근데 이나가 웃으면서 슬쩍 제 팔을 잡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리는 거예요. 승패에 목숨을 거는 제 모습이 우스웠던 걸까요? 저는 괜히 심통나서 뾰로통해진 채로 씩씩댔어요. 바로 그때 저희 테이블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깔끔한 옷차림에 키가 훤칠했고 은은한 비누 냄새까지 풍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죠. 그 중 한 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왔어요. 아까 게임으로 딴 소주가 너무 많아서 같이 마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술집 아닌데도 그 말투는 너무나 차분하고 듣기 좋아서 그 사람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이나는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준다고 한 후 그 남자들을 자리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같이 놀 거냐고 물었죠. 저는 망설일 새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걔네들이 게임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하는지 궁금하다 하면서 같이 놀자 했답니다. 부끄러운 마음의 비법이라도 전수받아야 된다고 당장 데려와야 한다면서 큰 소리까지 냈죠.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모이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남자애들과는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개그 코드도 똑같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재치 있는 농담들이 오가는 동안 아까 게임 때문에 생긴 소주들은 부지런히 비워졌어요. 저희 테이블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즐기다 보니
벌써 지하철 막차 시간이 지나버린 거 있죠? 저희는 이렇게 헤어지기엔 아쉬워서 급하게 내일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답니다. 이나에게 택시를 타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이나는 저를 또 데리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공짜로 집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 뛰라고 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이나는 집 근처까지 가는 심야버스가 있는데 이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물가도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버스 요금이 공짜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조금 기다리자 저희 앞으로 버스가 왔고 저는 올라타자마자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버스 운전사께서 자리엔 앉아 계시는데 운전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이거 그냥 타고 가도 되는 거 맞냐고 걱정된다고 이나한테 말을 했어요. 이나는 웃으면서 자율주행 버스라서 버스기사님께서 따로 운전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발전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저희는 이나 말대로 안전하게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미국 밤거리였으면 이미 어딘가로 끌려가고도 남을 텐데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의 밤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데 상쾌한 거 있죠? 저희는 내일 약속을 위해 얼른 샤워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영화관에 도착하자 어제 만난 남자애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덕분에 어색할 틈도 없이 금세 그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었죠. 오늘 볼 영화는 파묘라는 작품이었어요. 한국에서 관객수 1위를 차지했을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기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어를 배워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상영관에 들어서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스크린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 만난 2명 중 성우라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팝콘을 꺼내 먹으며 영화에 집중했죠. 스릴 넘치는 전개에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숨 막히는 반전의 연속이었달까요? 영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화관을 나섰어요. 감동의 여운을 오래 남기고 싶어 저는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몸에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등에서는 식은땀이 확 났죠. 핸드폰을 넣어둔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당황한 마음에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도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화장실에 두고 왔나 싶어 허둥지둥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성우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묻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사정을 설명했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 안심시켰어요. 영화관으로 다시 들어가 자리를 찾아보자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성우와 전 단둘이 좌석 사이를 헤매며 땅바닥을 살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바닥에 흩어진 팝콘 부스러기뿐이었죠. 실망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에 와서 찍은 소중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대로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성우는 포근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찾을 수 있을 거라며 끝까지 노력해보자고 말이에요. 격려해주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든든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설레더라고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성우는 영화관 직원들에게도 물어보는 게 좋겠다 하며 제 손을 잡고 카운터 쪽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영화관 직원은 제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모델의 핸드폰을 다른 손님이 가져다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받고 제 거인 걸 확인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성우한테 안겨버렸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성우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스하게 절 안아줬어요. 만약 미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누가 순식간에 핸드폰을 가져갔을 텐데 한국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제 물건이 아니면 되돌려주는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성우와 만나서 데이트를 종종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방학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성우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번 방학에도 이나를 졸라서 한국으로 같이 데려가 달라고 했죠. 한국에 가면 성우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는 게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